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트럼프발 충격이라 하면 충격이고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연준이 간밤에 주식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큰 문제 없다라는 발언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트럼프 정책이 실제 이제 연준이 조사하는 통계에 잡히는 데는 최소한 1분기는 지나야 되니까, 아직까지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미국 경제 상황, 그거는 바이든 정부 정책의 통계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집권한 지 죄송합니다. 그 영향은 아마 최소한도로 3개월은 지나야 2분기 정도부터 트럼프 정책이 제대로 통계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 연준 의장 발언은 바이든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미국 경제가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진정되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 정책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민 정책의 이제 큰 변화인데, 이민 정책은 생산 소비에 영향을 준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생산에도 영향을 주고 소비에도 영향을 주죠.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생산과 소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생산이 망가져도 소비에 영향을 주고, 왜냐하면 생산자들이 임금 근로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비가 망가져도 또 생산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트럼프 이민 정책은 양쪽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불확실성이 바이든 정부 5년 당시, 그 당시에는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침체를 얘기했지만은, 분석은 포유한율 연구소 분석입니다. 분석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생산과 소비 양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정책이단 말이죠. 거기다가 돈의 이동까지 또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정책일 수도 있는데, 물론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금융시장 환경은 트럼프발 환경 변화는 지속 중이다. 우선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면 제가 105 정도는 지킬 거라고, 물론 이제 2월 말 기준입니다만은 지금 104가 붕괴돼 가지고 103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고 유럽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103 붕괴된 후에 주춤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아직까지 변화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 금융시장 환경과 트럼프 집권 이후 금융시장 환경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크게 보면 이민 정책이 큰 변화고, 관세 정책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는 보는데, 이민 정책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생산 소비 양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선은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서 지난 5년 동안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미국 쪽으로 돈이 이동했어요.
그 배경에는 미국이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 달러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달러 가치 하락을 얘기했지만은 포요 환율 연구소 분석은 달러 상승 기대감으로,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일본이나 유럽보다 높기 때문에 또 미국 정시 환경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돈 이동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게 이제 뭐 트럼프 금융시장 환경 변화 중에 하나인데, 달러 인덱스가 최근 한 2주 정도 사이에 108 근처까지 갔다가 뭐 한때 내리다 또 다시 108 근처 갔거든요. 근데 지금 103이니까 2% 이상 빠졌죠. 물론 이제 우리 원화 가치는 뭐 1% 정도밖에 안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하락폭보다도 우리 원화 가치 하락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신호이기도 한데, 여하튼 뭐 야한시장이 먼저 변했어요. 트럼프 정부는 달러 강세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달러 강세를 선호한다라고 했거든요. 포유 환율 용서가 방송 단체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거는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달러 인덱스는 상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달러 가치는 미국 정부 의지와는 달리 많이 내렸어요. 불과 한 2주 동안에 한 2% 이상 내렸으니까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도 뭐 참 흥미로운 게 채권 시장인데, 지금 트럼프 정책을 보면 채권 시장에서 뭐 채권 가격 상승, 그러니까 금리 하락의 뭐 신호는 안 보이거든요. 다만 트럼프 정책이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금리 하락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트럼프의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트럼프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에요. 미국 경제를 강하게 하면서 달러 가치도 유지하고 금리도 하락을 유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연준에 대해서 압력도 넣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 채권 시장 그런 어떤 환경을 반영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미국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돈이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금리가 하락 안정되고, 되다가 이제 최근에 또 그 하락세를 멈추었는데, 금리가 하락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물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물가가 그 관세 정책 등으로 하락하는데 또 한계가 있어요. 하여튼 미국 경제가 지금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트럼프가 의도하는 방향도 아니고,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5회 연속 인하했죠. 현재 2.65% 됐는데 미국이 4.5% 가까이 되니까 아직도 2%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근데 금리는 차이가 나는데 물가는 또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금리도 차이 나기는 한데, 기준금리는 유럽은 인하하면 시장금리 좀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기준금리 내린다고 시장금리가 내리는 건 아닌데, 트럼프 정책 이후에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변화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 금융시장은 트럼프 정부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식시장 망가질 걸 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트럼프 정부도. 그 다음에 외환시장은 재무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강세를 원하는데, 불과 2주 동안에 그 발언 이후에
그 2% 정도 내려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도 지금 문제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정부는 이걸 뭐 부양책 내지는 또 가상자산을 뭐 미국 정부의 비축자산 내지는 연준이 비축자산으로 뭐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인데, 미국 지방정부 그러니까 주정부에서는 뭐 일찍이 뭐 비슷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가상자산을 그 비축자산으로, 주정부 비축자산이죠. 근데 대부분 승인이 안 됐어요. 뭐 이게 그래 간단한 건 아니에요. 경제학적으로는 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정학적으로는 이거 문제가 많거든요. 우선은 비축자산이라고 하면 우선 필요할 때,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것을 현금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즉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지난해 은행 위기 있었죠, 그죠? 그 은행이 파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에 이 비축자산을 가지고 위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하기 힘든다는 거죠.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한단 말이죠. 근데 비싸게 사갖고 폭락해보면 뭐 안 되잖아요. 그래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상자산 이 성격 자체가 비축자산으로 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도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재정학적으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은 뭐 효율 강조하면서 이걸 미국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그건 좋을 때 얘기고요. 좋을 때는 비축자산 필요 없어요. 그냥 놔주면 돼요. 비축자산은 위기에 대비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위기 시에 가상자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비싸게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비축자산으로 확보해 놨는데 가격이 폭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비축자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재정학적으로는 대단히 그 문제가 있는 발상인데, 또 트럼프도 아마 경제학 전공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트럼프가 뭐 재정학 공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게 승인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한 1, 2주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연준이 이거 비축자산으로 그 축적 못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2주 전에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뭐 법안까지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법안은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적에는 뭐 통과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가상자산이 연준 내지는 중앙은행 비축자산으로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게 부결돼 버리면 또 이거에 충격을 받아요. 그럼 금융시장 충격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 충격까지 받으면 이거 또 한 차례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튼 트럼프 말 금융시장 환경 변화라고 뭐 제가 완화해가지고 이런 용어를 썼는데, 사실상은 뭐 충격이란 표현이 맞는데, 그 충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진행 중이다.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미국 경제 아직 괜찮다는 그 통계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발언의 기초로 이용하는 통계는 바이든 정부의 통계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통계는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